네, 50강 유치권의 효력과 이제 소멸 이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치권의 효력 쭉 같이 보면서 읽어보면서 교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 물권적인 인도 거절 권능. 네, 이 말은 대세적 인도 거절 권능. 모든 사람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가 있다. 1번 유치권자는 그의 채권이 만족을 얻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물권적 권능을 가진다. 여기서 유치란 점유를 계속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말을 한다.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목적물이 누구 소유에 속하게 되든 유치권자는 위의 권능을 가진다.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점유는 적법한 것이 되므로 그것이 소유자 등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유치권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2번 유치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목적물이 매각이 되게 되면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인수주의를 적고 있다는 겁니다. 떠 안하라. 매수인 즉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판례가 나옵니다. 다음 여기서 정하는 매수인의 변제할 책임이란 목적물에 대한 물적 부담을 떠안는다, 승계한다는 의미이고 인적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경락인이 자기 채무자가 유치권자의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치권자는 집행 절차에서의 매수인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권이 있으니까 유치 목적물에 인도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변제는 자기 채무자에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경락인이 자기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배째라고 누워 있을 수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항상 자주 말이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경락인에게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와 있고요. 3번 유치권자의 유치 권능이 미치는 것은 그의 채권과 결련관계가 있는 목적물에 한한다. 그러므로 건물에 관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해서 그 대지를 유치할 권한은 없다. 그래서 이 말은 제가 이미 봤던 겁니다.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라는 애가 토지 이용권 없이 무단 건축을 했고 그 공사를 한 병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한다. 그러면 무단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다시 갑원병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그 유치권으로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요거를 조금 달리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유치권은 지금 건물에 대한 건물, 목적물은 지금 건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목적물 이외에 토지를 유치할 권리는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단골이죠. 소유자의 목적물 인도 소유에 대해서 점유자인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했다. 또는 그 유치권이 받아들여졌다. 인용됐다 하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전부 패소 판결을 하지 않고 피담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맞바꾸어서 인도하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다. 이러한 판결을 우리가 상환 급부 판결, 그 다음에 상환 이행 판결, 더 줄여서 상환 판결 이렇게도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비 받고 인도에 줘라. 이런 식의 판단이 떨어진다는 거.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약법에서 배우겠지만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거. 네, 동시항변권의 경우에도 판례에서는 이처럼 상환 급부 판결을 내린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일부 승소 판결입니다. 일부 승소라는 말은 일부는 또 패소했다는 거죠. 돈은 줘야 되니까. 네, 그렇지 전부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5번 324조고요. 중요한 조문입니다. 1항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여야 한다. 선관
주의 의무가 있다. 자기 것처럼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편 유치권자는 목적물에 점유를 계속할 수 있을 뿐 소유자의 승낙 없이는 이를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도 못한다. 만약 유치권자가 그 권능의 범위를 넘어가지고 점유할 수는 있는데 그걸 넘어가지고 목적물을 사용을 했다. 이때는 그 이익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유치권자는 예외적으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가 있다. 이 할 수 있다는 말은요. 승낙 없이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판례사항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뭐냐? 가령 주택을 공사를 했다. 유치권자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한 겁니다. 점유만 한 게 아니라 사용까지 이렇게 하였다. 그러게 되면 조금 전에 만약 선관 주의 의무 등을 위반한다라든지 승낙 없이 임대차를 했다라든지 그러면 유치권 소멸 청구가 가능한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네, 여기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법에가 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으니까 법이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불법행위가 아니다. 불법행위가 아니란 말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사용은 했죠. 사용은 했다. 사용을 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다. 그 이익은 반환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임 상당액은 줘야 된다는 거죠. 6번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피담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다고 해서 그 피담보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 유치권 행사는 배째라 누워있다는 거죠. 피담보 채권 행사는 뭡니까? 자기 채무자한테 가가지고 이행을 청구하는 거죠. 누워있는 게 이행을 청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워있기만 하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계는 돌아간다. 시계는 돌아간다.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 진행한다. 시계는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담보 채권, 다음 양가 2번 피담보 채권의 만족을 위한 유치권자의 권능.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유치권자는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채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를 해가지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음 핵심. 경매에 의하여 목적물이 환가되어도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 권능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그냥 돈으로 바꾸기 위한 이러한 것을 환가를 위한 경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는데 예외가 있음을 뭐 하지 말자? 간과하지 말자. 그래서 2번이 간이 변제 충당. 민법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으니까 경매를 통하여 이를 환가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간이 변제 충당이 바로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하는 겁니다. 유치물로서 직접 변제 충당하는 이른바 간이 변제 충당을 인정을 한다. 어떨 때 할 수 있느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법원에 청구해가지고 그 허가의 결정에 기하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야 내가 너 시계 그냥 소유권 이제 취득하련다. 너가 돈 안 갚으니까.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그 뜻은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3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 자체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지 못하는데 유치권자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과실에 관한 한 예외적으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 것이다. 네,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의 과실에는
천연과실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한 임대차에서의 차임과 같은 법정과실도 포함된다. 현명한 유치권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치권의 소멸사유, 유치권은 목적물의 멸실, 혼동, 토지의 수용,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또한 유치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변제, 소멸시효 등으로 두목이 소멸하게 되면 부종성에 기하여 유치권도 소멸한다. 그 외에 유치권 특유의 소멸사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치권 소멸 청구. 1번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할 의무 324조 1항을 위반을 하거나 그 권능의 범위를 넘어서 점유만 해야 되는데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2번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요. 시계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시계인데 수리비는 50만 원 나왔다. 그러면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을 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소멸 청구에 의해서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 주고 그 시계는 찾아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저희 시험에서는 어떤 게 나왔냐면 유치권자에게 타담보 제공 청구권이라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치권자가 야, 나 시계 1,000만 원짜리 가지고 있는 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다른 거 가져와. 이처럼 채무자나 소유자한테 유치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나 소유자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하게 된다. 328조가 되겠고요. 유치권은 점유를 기반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다음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 즉 204조 점유 회수 청구권에 기하여 이를 회복하면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부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치권 소멸의 효과에서 2번 보시면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했을 때는 이제 그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325조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유치권이 소멸하는 때에 발생을 하는데 이에 기하여 다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저희 그러니까 말이 농작물을 뜯어먹은 그러한 사안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그 판례 사안을 보면은요. 주인이 1년 6개월 있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죽이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말 사료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필요비가 되겠고요. 말 사료비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고